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깊게 파볼 자료는요. 요즘 국제 금융시장의 여러 동향과 이슈를 담은 보고서들입니다. 특히 그 미국의 물가지표 있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는 무역 뉴스들이랑 얽혀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복잡한 내용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미국 얘기부터 꺼내보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 2.7% 상승했어요. 네, 예상치가 2.6%였고 전달이 2.4%였으니까 둘 다 넘어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0.3% 올랐는데 이게 올해 1월 이후로는 상승폭이 가장 크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 변동성 큰 식품이랑 에너지를 뺀 근원 CPI 자체는요. 오히려 예상보다 낮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데도 뭐랄까 관세 영향이 클 거라고 봤던 품목들 있잖아요. 가구라던가 전자기기, 장난감 같은 수입품들. 네네, 그렇죠. 그쪽 가격은 눈에 띄게 올랐다는 겁니다. 식품, 에너지 가격도 물론 올랐고요. 반면에 자동차나 숙박비, 항공료는 좀 내렸어요. 이게 어쩌면 관세가 진짜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해석을 두고 지금 시장의 시각이 좀 재밌게 엇갈리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더 커지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네. 반면에 핌 같은 곳은 그래도 서비스 물가는 좀 둔화되고 있으니 9월 이후에 금리 내릴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각이 다르군요. 네. 결국 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뭐랄까 잠깐의 충격일지 아니면 계속 갈 압력일지 이 판단 차이인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당분간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지 않겠냐 이런 쪽이고요. 실제로 CME 패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보면요. 연내에 2번 정도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는 아직 있는데 당장 9월에 내릴 가능성은 조금 내려갔어요. 58.9%에서 54.4%로요. 살짝 꺾였네요. 네. 보스턴 연은총재도 인내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신호가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연준의 다음 결정이 정말 중요해졌다 이겁니다. 그렇죠. 물가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무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쪽도 소식들이 좀 있네요. 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8월 12일에 끝나는 대중관세 휴전 있잖아요. 이걸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어요. 그래서 시장이 잠깐 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 중국 판매를 백악관이 승인했다는 것도 확인됐는데 이게 협상 카드로 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흥미롭네요. 정치적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한테 임기 끝나면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라고 압박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인도네시아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나요? 원래 32% 관세에 매긴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19%로 합의를 봤어요. 그 대신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 항공기 이런 걸 사주기로 했고요. 네, 주고받기가 있었군요.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암호화폐 법안 3개가 하원에서 부결됐다는 소식도 있고 또 EU랑 일본이 경쟁력 연합 이걸 만들어서 기술이랑 공급망 협력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나온 움직임이라 이것도 좀 봐야겠죠. 네, 이런 움직임들을 쭉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관세 카드를 계속 좀 변화무쌍하게 쓰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네, 계속 카드를 바꾸는군요. 그렇죠. 이걸로 어떤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WSJ는 이런 방식이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예측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이네요. 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브라질 사례를 들면서 이 관세가 단순한 무역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달러의 힘까지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제 관세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논리만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까지 포함하면서 그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가, 무역, 정치 복잡하게 얽히니까 시장 반응도 바로 나타났죠.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걱정도 있고 일부 은행 실적이 좀 안 좋아서 0.4% 정도 내렸고요. 네. 반면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0.6%나 올랐어요. 아, 달러가 강세였군요. 네. 방금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커지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덜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랐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도 강해진 거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유로화나 엔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한편 중국 쪽을 보면 2분기 GDP가 5.2% 성장해서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3.9%에 그쳤습니다. 아, 그 차이가 크네요. 디플레이션 압력인가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신호로 많이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가 하락 압력이 여전하다는 거죠. 일본 쪽은요? 일본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어요. 선거 앞두고 재정이 좀 불안하다는 우려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미국의 물가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은 또 어디로 튈지, 이런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좀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안개 속이네요. 특히 이 관세가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성장과 디플레이션 문제, 또 일본의 정치나 재정 상황 같은 다른 나라 변수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그야말로 여러 층위의 문제가 얽혀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주시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신 금융 보고서들을 통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특히 이 관세의 영향, 그리고 계속되는 무역 협상 소식과 시장 반응까지 좀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물가와 무역, 이 두 개의 큰 축이 앞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지렛대로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국제 무역 질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오랜 동맹 관계라던가 혹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에는 장기적으로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